고양이 건강 신호. 여러분, 잠깐만 멈춰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고양이는 말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수의사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보호자가 몰랐어요. 괜찮은 줄 알았어요. 라고 말할 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게 될 겁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고양이가 보내는 가장 중요한 신호 7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고양이는 야생의 습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동물입니다. 야생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포식자의 타깃이 됩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아픔을 숨깁니다. 이건 그냥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생존 본능이죠. 수의학 연구에 따르면 고양이는 통증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낄 때는 이미 한참 전부터 문제가 시작된 경우가 많아요. 이게 바로 고양이를 키우는 게 어려운 이유입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고양이의 언어를 이해하면 됩니다. 그들은 말 대신 행동으로 이야기하니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신호부터 시작해볼까요? 갑자기 숨는 행동이 늘어났다면 주목하세요. 원래 숨는 걸 좋아하는 고양이도 있죠. 그건 괜찮습니다. 문제는 변화입니다. 평소에는 거실 소파에서 당당하게 누워있던 고양이가 갑자기 침대 밑으로만 들어간다면요. 옷장 뒤로 숨어서 나오지 않으려 한다면요. 이건 그냥 장난이 아닙니다. 동물행동학에서는 이걸 회피행동이라고 부릅니다. 고양이가 불편하거나 아플 때 본능적으로 안전한 곳을 찾는 거예요. 어두운 곳, 좁은 곳을 선호하는 이유는 그곳이 외부 자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통증이 있을 때 고양이는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평소 사람 무릎에 올라오던 고양이가 갑자기 다가오면 피한다면, 놀아달라고 조르던 고양이가 장난감에 무관심해진다면 이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신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간이에요. 하루 이틀, 그럴 수 있습니다. 고양이도 컨디션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3일, 4일, 일주일 이상 이런 패턴이 계속된다면 꼭 체크해주세요. 두 번째 신호는 울음소리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자기 고양이 울음소리 정확히 기억하시나요? 놀랍게도 많은 보호자들이 평소 소리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한 단서거든요. 고양이의 울음소리는 일종의 바이탈 사인입니다. 평소보다 더 자주 온다. 목소리 톤이 낮아졌다. 쉰 목소리로 온다. 혹은 반대로 평소보다 훨씬 더 크고 날카롭게 온다. 이 모든 게 의미가 있습니다. 수의학에서는 고양이의 발성 변화를 통증이나 스트레스의 지표로 활용합니다. 특히 밤에 이유 없이 우는 행동이 증가했다면 주의가 필요해요. 노령 고양이의 경우 인지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젊은 고양이라면 어딘가 불편한 곳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실제로 들었던 사례가 있어요. 한 보호자분이 고양이가 밤마다 울어서 그냥 외로운가 보다 생각했대요. 그런데 3주 정도 지나니까 식욕도 떨어지고 활동량도 줄어서 병원에 갔더니 요로결석 초기였다고 합니다. 고양이는 이미 몇 주 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울음소리 변화는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물은 많이 마시는데 밥은 안 먹는 패턴입니다. 이건 정말 교묘합니다. 왜냐하면 물을 많이 마시면 일단 건강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수분 섭취 잘하네,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여기에 식욕 감소가 함께 온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조합은 수의학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신호예요. 신장기능 저하, 당뇨, 당뇨, 갑상선 문제 등 여러 대사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 있거든요. 특히 신장질환은 고양이에게 정말 흔한 질병입니다. 7살 이상 고양이의 약 3040%가 만성 신부전을 가지고 있다는 통계도 있어요. 그런데 신장은 문제가 상당히 진행되기 전까지는 증상이 잘 안 나타납니다. 신장 기능의 75% 이상이 손상되어야 혈액 검사에서 이상 수치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행동 변화가 더 중요합니다. 물 섭취량 증가는 신체가 보상작용을 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평소 고양이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대략이라도 알아두세요. 물그릇을 하루에 한 번 채웠는데 갑자기 두세 번 채워야 한다면, 동시에 사료는 전보다 덜 먹는다면 이건 꼭 체크해야 할 신호입니다. 빨리 발견할수록 치료 예후가 좋아지거든요. 네 번째 신호, 화장실 실수입니다.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고양이가 화장실 밖에서 실수하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러 그런다. 화났나 보다. 혼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고양이는 의도적으로 화장실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깨끗한 동물이에요. 매설물을 묻는 행동 자체가 자신의 흔적을 숨기려는 야생 본능이거든요. 그런 고양이가 화장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화장실 환경 문제. 모래가 너무 더럽다거나 화장실 위치가 시끄럽고 불안하다거나 하는 거죠. 이건 환경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째가 문제예요. 바로 통증입니다. 배뇨나 배변 시 통증이 있으면 고양이는 화장실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방광염, 요로결석, 변비 등이 있으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회피해요. 화장실 아픔이라는 연결이 만들어지는 거죠. 또는 관절염이 있어서 화장실에 들어가고 나오는 동작 자체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건 빈도예요. 자주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실제로는 소변이 잘 안 나온다면 이건 응급 상황일 수 있습니다. 특히 수컷 고양이의 경우 요도 폐색이 생기면 24시간 이내에도 심각한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 실수는 절대 혼낼 일이 아니라 병원 갈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만지는 걸 피하는 행동입니다. 평소 쓰다듬으면 골골송 부르던 고양이가 갑자기 손을 피한다면요. 특정 부위를 만지려고 하면 움찔하거나 도망간다면요. 이건 명확한 통증 신호입니다. 수의학에서는 이걸 촉각 과민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고양이 통증 평가 도구 중에 Feline Grimace Scale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도 터치에 대한 반응을 중요한 지표로 봅니다. 고양이는 아픈 부위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만지려고 하면 회피하거나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배를 만지려고 할 때 유독 예민하다면 복부 장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허리나 뒷다리 쪽을 만지려 할 때 싫어한다면 관절이나 척추 쪽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목덜미를 만질 때 불편해한다면 치아나 구강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변화의 속도입니다. 원래 예민한 고양이는 처음부터 터치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건 성격이니까 괜찮습니다. 하지만 평소 스킨십을 좋아하던 고양이가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면, 며칠 사이에 완전히 다른 고양이가 된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활동량 감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 활동량이 줄어드는 게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얼마나 빨리 줄어드느냐입니다. 정상적인 노화는 점진적입니다. 몇 달, 몇 년에 걸쳐서 천천히 활동량이 줄어들어요. 하지만 몇 주 만에 갑자기 변화가 온다면,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높은 곳에 잘 올라가던 고양이가 갑자기 점프를 안 한다면 이건 노화가 아니라 통증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관절염은 고양이에게 정말 흔합니다. 12살 이상 고양이의 90% 이상이 방사선 검사에서 관절염 소견을 보인다는 연구도 있어요. 문제는 관절염이 있어도 고양이는 절뚝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는 다리 아프면 절뚝거리는데 고양이는 그냥 움직임 자체를 줄입니다. 계단 오르는 걸 피한다. 캣타워 꼭대기에 안 올라간다. 그루밍 횟수가 줄었다. 특히 등이나 꼬리 쪽을 잘 안 핥는다. 이런 것들이 다 관절 통증의 신호일 수 있어요. 놀이 시간도 체크해보세요. 평소 레이저 포인터만 보면 미친 듯이 쫓아다니던 고양이가 이제는 눈으로만 쫓는다면 움직이기 싫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신호입니다. 눈빛의 변화입니다. 이건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눈빛이라니, 그게 뭐야? 하실 수도 있는데 고양이를 오래 키운 분들은 알아요. 눈만 봐도 컨디션을 알 수 있다는 걸요. 건강한 고양이의 눈은 맑고 초점이 또렷합니다. 뭔가를 볼 때 집중하고 관심 있는 대상을 정확히 추적하죠. 하지만 어딘가 불편하거나 아픈 고양이는 눈빛이 흐려집니다. 초점이 없어 보이고 눈을 반쯤 감고 있거나 멍하게 한 곳을 음시하는 시간이 늘어나요. 실제로 수의학에서 Feline Grimace Scale이라는 고양이 통증 평가 도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도구는 고양이의 얼굴 표정을 분석해서 통증 정도를 측정합니다. 귀의 위치, 눈의 모양, 수염의 각도, 머리 위치 등을 보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눈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예요. 통증이 있는 고양이는
눈을 가늘게 뜨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명 스퀸팅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불편함의 표현이에요. 또 눈꺼풀이 처지거나 눈이 평소보다 움푹 들어가 보이거나 제3 안검이라고 하는 안쪽막이 올라와 보인다면 이것도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양이 눈 자주 들여다보세요. 사진 찍으실 때도 눈에 초점 맞춰서 찍어두시면 나중에 비교하기 좋습니다. 맑고 생기있던 눈이 탁하고 무기력해 보인다면 이건 몸 어딘가에서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자, 여기까지 7가지 신호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신호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무조건 큰 병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도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것만큼은 기억하세요. 이 중에서 2개 이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그것도 며칠 이상 지속된다면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숨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식욕이 떨어졌다, 활동량이 줄면서 화장실 실수가 생겼다, 이런 식으로 여러 신호가 겹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수의학에서는 이런 걸 임상지무의 클러스터링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증상보다 여러 증상이 함께 나타날 때 질병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 여러분, 고양이의 정상 패턴을 알아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사료를 얼마나 먹는지, 화장실을 몇 번 가는지, 주로 어디서 시간을 보내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있으면 변화를 빨리 알아챌 수 있어요. 변화를 빨리 알아챌수록 조기 진단이 가능하고, 조기 진단이 될수록 치료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병원 가는 걸 미룹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다, 내일 모레 가야지, 이번 주말에 시간 나면, 이러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고양이는 증상이 드러날 때는 이미 한참 지난 경우가 많다고 했죠. 그래서 의심되면 일단 가는 게 맞습니다. 진료받고 아무것도 아니면 다행인 거예요. 기분 좋게 집에 돌아오면 됩니다. 하지만 뭔가 발견됐는데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면 그때는 정말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어요. 저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진작 왔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말을 수의사 선생님께 들으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의 고양이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아파도 직접 말하지 못해요. 대신 행동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읽어주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집사라는 단어가 단순히 재미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정말로 고양이의 삶을 책임지는 보호자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7가지 신호 꼭 기억해주세요. 숨는 행동, 울음소리 변화, 물과 밥의 불균형, 화장실 실수, 터치 회피, 활동량 감소, 눈빛 변화.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훌륭한 보호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고양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오늘부터 조금만 더 자세히 관찰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고양이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고양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